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뇌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에서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실험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뇌에다가 이렇게 생긴 전극을 이식한 알렉스란 사람이 슈팅 게임인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마우스와 키보드 없이 단지 생각만 가지고 이 게임을 플레이했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앞으로 발달할 AI와 싸우기 위해서 인간의 뇌에 전극을 박아 지능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론 머스크의 다소 허무맹랑한 주장과 그가 뉴럴링크 혹은 X.AI, 테슬라, 스페이스X 등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BCI라는 말이 있어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란 말인데 말 그대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나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이 핸드폰을 터치해서 입력하고 액정으로 출력을 받아보게 됩니다. 만약 컴퓨터로 보고 계시다면 모니터에 출력된 화면을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입력해서 상호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터페이스랑 완전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뇌와 컴퓨터를 직결로 이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뉴럴링크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뉴럴링크의 전극을 이식받은 두 번째 실험자인 알렉스가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생각만으로 플레이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진짜 미쳤죠? 방금 보시면은 이 에임도 잡고 킬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이 게임을 하는 게 마우스랑 키보드를 쓰는 게 아니고 뇌파를 지금 전극이 읽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SF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1024개의 전극을 연결했고 그 중에 400개 정도만 유효한 신호를 보여줬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성과를 보여준 거예요. 아니 이거 보고도 못 믿으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2년 전에 원숭이가 핑퐁 게임을 뇌파로만 해서 성공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FDA 승인을 받고 인간한테도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칩 이식을 받은 사지마비 환자인 이분도 다른 입력 장치를 쓰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전극을 집어넣고 뇌파의 특성을 파악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상자가 손을 쥐라는 상상을 하면 거기에 맞는 뇌파가 나오겠죠. 이제 그걸 해석하고 이걸 컴퓨터 신호로 전환하는 게 뉴럴링크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실험자는 사실 면역 반응이 좀 심해서 케이블 상당수가 잘 고착이 안 되는 등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번 두 번째 실험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고 해요. 피실험자 알렉스가 직접 말하기는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다. 어디를 볼지 생각하면 원하는 곳으로 간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보통 FPS를 하면 이제 마우스로 화면 시점을 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움직이나요? 방향키나 WASD 키를 이용하겠죠? 이걸로 캐릭터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 한 번에 두 가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실 이 BCI가 최적화된다면 FPS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이론상 내가 보이는 적을 바로 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한 입력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 지연 속도가 엄청 느리겠죠? 그러니까 연결성 문제 때문에 뭐 게임에서 실제로 이기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향후 FPS 게임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진짜 장비빨로 되는 게임이 되겠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게 지연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정확한 전극을 넣은 사람이 게임에서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를 좀 상상해봤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CAD를 통해서 뉴럴링크를 거치하는 마운트, 이제 그걸 또 3D로 설계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대용 포인터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물론 알렉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반응이 살짝 느려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아직 초창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걸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정밀한 부분을 눌러서 확대도 하고 수치도 입력하고 웬만한 소프트웨어 정도는 이제 생각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내 생각들을 입력할 수 있다. 이건 모든 인터페이스의 정점에 서는 겁니다. 진짜 인터페이스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왜냐? 음성이나 물리적 버튼 따위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타이핑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 이게 추상적이라서 사실 상상이 안 될 법도 한데 여기에 관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2016년 여행 중이던 머스크는 아이폰을 쓰던 중 정보의 입출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감으로부터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구상하겠다고 선언한 뒤 새로 만든 게 바로 이 뉴럴링크예요. 결국 생각을 입출력으로 받게 된다면 우리가 챗 GPT에 타이핑하는 것 대신 내 생각이 바로 챗 GPT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호가 AI와 연결이 될 수 있고 이건 상상 그대로 인간의 자아와 AI가 결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실제로 뉴럴링크 측에서 밝힌 회사의 목표입니다. 파킨슨 병처럼 뇌와 근육 간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고
맹인을 눈뜨게 할 것이며 사용하는 카메라에 따라 우리가 가시광선, 빛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도 레이더처럼 적외선과 자외선마저 우리가 관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인류의 강화 계획 같은 거랄까? 지금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손으로 다루고 얻은 데이터는 금방 까먹어 버리는데 인터페이스를 아예 시각적으로 다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속도도 올리고 저장 장치를 따로 뇌에 만들어서 저장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컴퓨터를 결합시키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컴퓨터의 보조로 인간의 능력을 강화해야지 앞으로 발전할 AI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AI 스타트업인 X.AI에서 만든 그록2, 야, 이게 엄청나거든요. 요새 상당히 핫한 언어 모델인데 실제로 챗봇 아레나라는 챗봇의 순위를 매긴 점수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GPT-5 완전 최신 모델과 제미나이 프로 최신 모델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AI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또 AI를 열심히 개발하는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양가적 인물이긴 합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는 것과 휴머노이드 봇인 옵티머스 봇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뉴럴링크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게 인간의 의식과 기계를 융합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 결국에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존재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 필요에 따라서 물리적 또는 디지털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한 게 일론 머스크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브레인 브릿지라는 스타트업에 따르면 아예 머리를 인식하는 수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었을 때 무슨 기괴한 소린가 싶죠?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더 귀기합니다. 이제 업체 측에 따르면 뇌와 척수를 옮겨서 기억과 의식을 그대로 가져간다고요. 지금 보시면 수술용 로봇이 극도로 발전한 AI로 수많은 신경나활과 근육을 초단시간 내에 이어버린다는 건데, 진짜 말 그대로 헤드를 임플란트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라 이게 실현성을 따지긴 좀 힘들긴 한데,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게 조금 다소 허황된 얘기라고 들리긴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 수술의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을 했다고 해요. 당연히 회사도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10년 내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 레벨의 뇌과학은 조금 많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윤리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있겠죠. 과연 기억이라는 게 뇌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용인가, 뇌만 바꿔 끼우면 이걸 같은 존재,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등등, 아마 수십 시간은 더 토론이 가능한 철학적 담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도나 발상은 참신해요. AI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해서 무수한 수의 신경 다발을 기계적으로 빨리 잊는다면, 게다가 사람이 환원론적으로 기계로 치환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근데 또 그 정도로 AI가 발전했다면 나약하고 필멸자인 인간의 육체 대신 상당히 강화된 새로운 신체, 기계 신체라든지 거기다가 뇌를 이식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먼 미래일지 머지 않은 미래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인류는 종의 비원인 불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뇌를 로봇 몸에 업로드해서 강화된 신체 능력을 가지거나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몰입감 있는 가상현실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살겠습니까?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금 더 양질의 정보 빠르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